자, 월 소득 70만 원에 월 지출은 205만 원입니다. 응? 투자로 만든 종잣돈을 까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신용대출 이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까지 생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최근에 수입을 늘리기 위해 스마트 스토어와 유튜브도 도전했는데 수입은 0원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요? 30대 재테크 방향에 대해서 구해줘일부 주식통에서 꼭 알려주세요. 20대 제 뜻대로 산 적이 없습니다. 집에 돈이 없어서 무작정 취업해야 했고 적성에 맞지 않는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2022년 처음으로 주식을 하게 됐고 코로나를 기회로 삼아 주식 투자만으로 종잣돈 2억을 만드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퇴사했습니다. 3년간의 힘들었던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작년 29살 봄부터 계속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업은 없고 투자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계속 시장이 안 좋기도 하고 대출 갚을 것도 쏠쏠히 있어서 투자로 모은 종잣돈이 2억에서 1억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결혼 준비를 하고 있어서 집도 구해야 하고 앞으로 자산 배분 어찌해야 할지 또 생활비는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결혼하면서 여자친구 직장인 강서구에 집을 구해야 하는데 월세 전세 뭘 선택할지도 고민입니다. 예비 신부는 3교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와 직장 일을 다시 병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 실력을 키우기 위해 주식 투자에만 인풋을 올인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가슴이 시키지 않는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주식을 사는 기준과 방법이 맞는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여자친구가 롬앤 립스틱을 많이 쓴다고 해서 그래? 잠깐 기다려봐. 화장품 회사 클리오와 비교해서 이익은 비슷한데 클리오는 PER 20배, 롬앤은 10배였습니다. 롬앤은 OEM 방식이라 원가율이 높고 유튜버들과 협업해 광고비를 줄이더라고요. 전망이 있다 판단해서 아이패밀리 SC, 롬앤 주식에 2천만 원 정도 넣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절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주식 전업투자자의 길을 걷겠다 다짐하고 그 이후 주식 성적도 안 좋고 돈도 못 버니까 사이가 좀 소원해진 것 같습니다. 김현준 대표님 회사에서 인턴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인턴부터 시작해 하나씩 배우고 싶습니다. 조언을 구하고자 월브닷컴에 고민을 남깁니다. 이런 사연이에요. 네. 좀 정리해보면 이분이 지금 20대 후반이시고 코로나 때 주식 투자 시작하셔가지고 돈을 초반에 좀 버신 다음에 전업 투자의 길로 접어드셨고 여자친구하고 이제 올해 결혼을 예정 앞두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지금 주식 투자, 전업 투자 하고 나서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장이 안 좋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담보대출 이런 거 보니까 부동산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압박을 느끼는 네. 그런 상황이신 것 같고요. 항상 이런 사연은 그 뒤에 뭐가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것만 보고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지만 무슨 배경이 있는지 사정이 있는지 들어보시고 판단하시고 선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주식 투자 하신 것도 좀 보내셨거든요. 네. 이 파란 거보다 빨간 거보다 파란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죠? 이분이 보내신 질문이 첫 번째가 본인은 주식 투자로 성공한 경험도 있고 실패 경험도 있는데 네. 아까 뭐 롬앤 같은 거 얘기하신 거 보니까 자기가 주식 매수하는 방법이 맞는지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매수 기준이 있는지 네. 이걸 좀 물어보셨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비 신부하고 본인이 투자한 부동산 모두 매도해야 되는지 강서구 내 집 마련 가능한지 세 번째는 전업 투자자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물어보셨어요. 이거를 일단 전화 통화를 해서 네. 한번 통화를 하면서 대표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턴님. 네. 네. 근데 이제 아까 저기 채팅창에도 나와 있는데 그기 돈이 되나 전업투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질문 첫 번째를 읽어보려고 하는데 성공 경험도 실패 경험도 있다 라고 써주셨어요. 물론 약간 이제 PD 작가님께서 각색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네. 근데 저는 성공과 실패 하지 않으신 것 같고요. 실패만 하셨을 것 같은 게 주식으로 투자해서 수익이 난 게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은 내가 생각한 대로 잘 기업이 흘러가고 그거에다가 돈도 벌어야 성공이지. 네. 근데 인턴님 같은 경우는
그 주식이 오른 경험과 떨어진 경험을 가지고 있고, 오른 경험에 기대어서 전업투자의 길을 선택하신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공 경험이 아니라 성공 공식을 가지고 있어야 저는 진정한 투자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본격적인 질문이 두 가지인데,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이 맞는가? 그다음에 하락장에서도 수익 내는 기준이 있는가? 근데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이 맞는지도 모르는데 성공 경험이 있다고 얘기하거나 전업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게 제 첫 총평이고,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을 이제 그 로맨 아이패밀리 SC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여자친구의 이 생활 패턴을 통해서 어떤 기업이 뭘 잘하는구나 라고 발견했잖아요. 그죠? 네, 그거 시작은 좋아요. 근데 발견하고요, 발굴하고는 다른 거예요. 네, 발견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인 거고, 발굴은 이런 게 있어서 이 회사가 기업 가치가 지금보다 좋아지겠네. 그런데 그거 대비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네 까지 가야 발굴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거 한 가지 물어보면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지막으로 드릴 텐데, 이 클리오라는 주식하고 아이패밀리 SC라는 주식하고 해서 이제 비교를 해보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아이패밀리 SC를 고른 결정적인 이유를 하나만 들자면 뭘까요? 두 회사가 생산하는 방식이나 판매 방식이 달라서 네. PER 차이가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때 10배라고 해서 발견할 때는 10배였지만 네. 그게 화장품이 계속 안 좋을 때라서 네. 9배, 8배 점점 떨어지고 있었어요. 네. 근데 회사는 성장할 것 같은데 네. 회사채보다 싼 거는 아닌 것 같아서 네. 8배 정도 계속 내려가면서 비중이 커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클리오보다 싼 것 같다 요거잖아요. 네, 쉽게 얘기하면.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파트로 비교를 해본다면 레미안 아파트가 있고 아이파크 아파트가 있어요. 그 중에서 비슷한 동네에 비슷한 평형에 비슷한 면적인 것 같고 괜찮다. 근데 레미안 아파트가 아이파크 아파트보다 몇 억 싸요. 그럼 레미안 아파트 결정하겠죠. 네, 근데 옆 동네에 롯데캐슬 아파트도 있어요. 다른 동네에 푸르지오도 있어요. 그걸 다 비교한 다음에 가장 좋은 거, 그 중에 가장 싼 거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옆 친구가 로맨이라는 걸 쓰니까 여기서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놓고 나는 답정너 같이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른 건데, 어떤 사람도 로맨과 클리오 중에 고르세요라고 강요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죠? 네, 네. 그게 지금 인턴님께서 부족했던 점이고요. 네. 연결해서 하락장에도 수익을 내는 매수 기준이 있을까? 또 같은 얘기가 될 텐데, 그러한 애매한 주식, 내가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주식을 사지 않으면 일단 잃지 않고요. 하락장에는 많은 주식들이 일반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주식을 안 갖고 있는 게 좋아요, 보통은. 그러면 어떤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냐? 누가 뭐래도, 때려 죽여도 이 회사가 경제와 상관없이 돈을 잘 벌 것 같다 라고 하는 주식을 사면 돼요. 그런 주식이 없냐 있냐, 저는 올해, 그러니까 2022년에 그런 주식을 한 3개 정도 찾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주식들은 다 올랐어요. 그리고 저는 그 외의 주식은 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도 수익 내는 매수 기준은 특별히 하락장에서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인턴님이 겪으신 상승장에서는 A나 B나 개나 소나 다 오르기 때문에 그때는 이러하고 하락장에는 이러하다라고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투자를 안 하면 잃지는 않는다. 접근하는 방식이나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정도는 일반 투자자의 평균치보다 높아요. 잘 가고 계세요. 그런데 그게 현재 전업 투자의 수준에 맞느냐, 또는 그 수준에 가기까지 얼마나 걸리느냐는
제가 지금 답변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직은 많이 멀어요. 혹시 저한테 주식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문할 게 또 있으시면 답변 드려볼게요. 혹시 매출을 예측할 때 네. 그거를 계속 트래킹하는 방법이 어려운데 그거를 어떻게 찾아야 될지. 그쵸. 들으시는 분들이 혹시 모르실까봐, 그러니까 인턴님은 주식 공부를 많이 하신 거예요. 매출을 트래킹 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보는 좋은 주식은 이익이 늘어나는 주식인데, 이익이 늘어나는 주식의 방법 중에 제일 편한 게 매출액이 같이 늘어나면서 이익도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미래의 일이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매출액이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 회사의 이 매출액이 이 정도 늘어나고 있네, 줄어들고 있네를 뭔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물어본다든지 회사의 관계자들이랑 얘기를 해보는 방법으로 따라가 보는 거, 추적하는 걸 트래킹이라고 하거든요. 그 방법을 물어보신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제가 훨씬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릴까요? 네. 매출액을 트래킹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미래를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미래를 아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렵죠. 근데 모든 주식이 미래를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미래를 몰라도 아주 저평가된 주식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랑 다시 돌아가는데 인턴님은 주식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돈을 벌고 싶어 하고 이 주식도 잘 되고 싶어 하고 내가 이걸 발견했으니까 어떻게든 예측해서 투자를 해보고 싶은 건데 안 해야 돼요. 돈을 벌려면 뭐든지 안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발견한 걸 자꾸 지워나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회사의 매출을 미래를 아는 게 아니라 미래를 몰라도 이건 때려 죽여도 이것보다 내려갈 수가 없다 하는 때 또는 그런 주식을 사는 게 사실은 주식하는 방법이에요. 저희 직원들이 그런 거 많이 해와요. 근데 전 하지 말라고 계속 그래요. 니네가 예측하고 골머리를 쓰는 것 자체가 지금 아주 좋은 타이밍이거나 아주 좋은 주식이 아니라는 증거다. 놀기 싫어서 그런 거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지만 그런 것 가지고 내 시간을 방해하지 말아라 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아마 인턴님도 투자의 본질로 돌아와서 어떤 게 안전하게 돈 버는 투자인지를 생각해야 되지 조금 더 내가 잘나져야지, 내가 똑똑해져야지, 고도화된 투자 방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부동산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힘들죠, 당연히. 힘들고. 지금 이제 29이잖아요. 그죠? 이제 30이 됐어요. 이제 됐어요? 네. 방송이라는 제한된 시간과 장소고 전화로 우리 얼굴도 못 보고 얘기하지만 우리 인턴님한테 이게 도움이 돼야 된다 생각했어요. 둘 다. 네. 네. 그래서 필요한 얘기를 해주자고 마음을 먹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내 마음이 힘드니까 지금. 근데 이거를 진짜 곱씹어 보고 제가 현준 대표님 좀 전에 얘기하실 때 자꾸 저도 모르게 너무 나하고 투자하는 게 똑같아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약간 소름 끼쳤는데 진짜 맞는 말이니까 마음을 열고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네. 네. 네, 우리 잘 됩시다. 잘 되려고 하는 거니까. 네. 네. 예비 신부분께서 투자하신 게 수도권에 하나, 지방에 하나잖아요. 네. 둘 다 아파트고요. 그죠? 네. 그리고 본인도 수도권에 아파트 하나 갖고 있고. 네. 제가 이거 지역을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저는 다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셋 중에 하나는 진짜 별로예요. 제일 멀리 있는 거. 네. 그거는 정말 사면 안 되는 거였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제가 보기에 싸게 샀거든요. 가격을. 그리고 하나는 조합원이었죠. 네. 조합원이면 이거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에 분양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러면 네. 30평대 기준이면 3억 초반에 수도권 새 아파트를 분양했던 걸 갖고 있는 거니까 지금 매가 기준으로 한 2배 정도 됐을 것 같고 저는 안전마진이 확실히 있다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하락장을 뚫고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매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유는
네. 강서구에 내 집 마련 하고 싶으면, 강서구에 내 집 마련을 결혼하면서 강서구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매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쉽게 말하면 세 개 다 팔아서 강서구에 집 하나 사라 이 말이에요. 한 채로 가는 게 제일 낫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제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약간 싫으신 것 같아요. 팔기 싫은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런 게, 그러니까 본인은 다주택으로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 투자에 포커스가 돼 있는 거예요, 본인은.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왜 굳이 팔아서 내 집으로 다 깔고 앉아야 되지? 이 생각이시잖아요. 근데 이것도 제가 좀 부탁을 드리면, 네. 지금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본인과 예비 신부가 3주택, 4주택, 5주택 이렇게 주택수를 늘리면서 전문 투자자가 될 수 있을 만큼의 실력과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네, 그래서 그래요. 제가 주식 하락장은 안 겪어봤거든요. 네, 부동산 하락장도 만만치 않아요. 네. 네, 이건 주식 하락장은 날카로운 칼로 찔리는 느낌이면은 부동산 하락장은 커다란 바위덩이에 짓눌리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끔찍합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부동산은 말리면. 주식은 그냥 털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냥 팔면 팔리잖아요. 떨어진 가격에. 예, 근데 부동산은 떨어진 가격에 안 팔려요. 그게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전세가가 빠지면서 내가 돈이 계속 들어가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제가 그렇게 쿠션을 깔았던 이유가 있어요. 이게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저하고 현준 대표님이 우리 인턴님 위해 가지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본인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저랑 김현 대표님은 경험이 있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네. 진짜 위험해요. 지금 제가 보기에. 본인의 투자관과 행동이. 아무도 이런 얘기 안 할걸요? 본인한테?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올해 10월에 결혼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럼 앞으로 9개월이 남았어요. 이 집 3개를 다 내놓으세요. 그리고 그 9개월 동안 팔아서 건질 걸 건지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수도권에 가지고 있는 거 그거 하나는 돈이 그래도 매매하신 거 대비 2배가 올랐기 때문에 나머지에 손실이 나도 전체적으로 퉁치면 플러스가 될 거거든요. 네. 예, 그거는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시고 그걸 시드 삼아서 차라리 강서구에 그 여자친구분 직장 근처에 있는 20평대 아파트 중에 6억 초반으로 살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거 내 집 마련을 하세요.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걸 써서. 네. 예,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네. 두 번째 옵션을 드릴게요. 만약에 안 팔린다, 그게. 그렇게 했는데 10월까지 안 팔렸어요. 제가 보기에 하나는 진짜 안 팔릴 것 같거든요. 예. 그건 정말 팔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실거주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만약에 제일 직장에서 가까운 데 있는 강서구에서 제일 가까운 데 있는 보유주택 하나 있죠. 거기서, 세주지 마시고 글로 들어가서 거기 신접 살림을 차리시고요. 거기서 출퇴근을 하시는 걸 고민해 보시는 게 좋아요. 네. 예. 그리고 그게 만약에 여자친구가 교대 근무고 너무 이게 힘들 것 같다 라고 하면 정말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다 라고 하면 그러면 여자친구 직장 근처에서 월세를 구해서 사세요. 이게 세 번째예요. 단 그렇게 되면 현금 유출이 생기겠죠? 월세 때문에. 네. 그러면 저는 우리 인턴님이 일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세 번째 상황이 되면. 네. 예, 그게 맞는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당부드리고 싶은 건데요. 제가 직장인 투자자였잖아요. 직장인 투자자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 삶이 어땠냐면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해요. 출근하고 한 8시까지 출근을 해요. 왜냐면 퇴근 6시에 해야 됐기 때문에. 남들 아무도 나한테 말 안 시킬 때 1시간 동안 일을 엄청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한번 스타트를 딱 걸어놓으면 남들 9시에 설렁설렁 와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내가 달리고 있거든요. 이미 머리 팽팽 돌아갈 때. 그렇게 해서 6시까지 일을 열심히 하고 6시에 퇴근하고 투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럼 집에 가면 7시. 그러니까 전 밥 먹는 시간 아까워갖고 길에서 김밥 먹으면서 다녔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에버리지로 4시간씩 집어넣었어요. 평일에. 그리고 주말에 올데이 이틀. 하루에 한 13시간, 14시간씩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3년을 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띵가띵가 전업 투자자보다 제가 부동산 훨씬 많이 알았어요. 3년 지나가서. 훨씬 많이. 제가 처음 투자를 시작할 때 되게 하늘같이 보였던 선배들이 저하고 아파트 얘기를 하는데 나보다 몰라. 근데 그 느낌이 되게 이상했어요. 왜 모르지? 나보다 선배님인데?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찾아보면 내가 맞아. 이런 경우들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전업 투자자가 일반 투자자보다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좀 오산일 수도 있어요. 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네. 네, 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생각 들죠? 네. 그죠? 좋아. 나 지금 나랑 현준 대표님이 우리 인턴님을 우리 얼굴도 못 봤잖아, 솔직히. 근데 막 여기서 누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 너무 위험한 짓 안 하고.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식 전업 투자자한테 필요한 거를 현준 대표님이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으시대요.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마이크를 넘길게요. 네. 근원적으로 왜 전업 투자자가 되고 싶어요? 전업 투자자가 되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 그 직장이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먼저 하게 됐고 그럴 수 있지. 직장 다니던 중에 계속 주식을 했었고 그래서 그 김에 그냥 이거 좋아하는 거 해보자 해서 하고 있는 거고 꼭 이걸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긴 해. 그러면 뭐 매일매일 다르겠지만 맞아. 그냥 평균이라 치고 네.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돼요? 전업 투자자인 인턴님은? 들리세요? 네. 네,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그렇게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루틴을 가지고 매일매일 어떤 걸 해봐야 되겠다라는 건 없고, 하지만 이제 주식을 분석하고 투자하는 일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네. 네, 저희 직원들 얘기를 해볼게요. 인턴 얘기를 해볼게요. 아예 인턴 얘기. 저희 회사 인턴 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8시 반에 출근을 해요. 그러면 저희는 9시 반에 미팅이 있거든요. 그 미팅을 시작하기 전까지 24시간 전으로 돌아가서 24시간 동안 종목의 투자 아이디어 하나를 가져와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를 가져와야 돼요. 근데 가져온다는 건 어느 정도냐 하면, 이 아이패밀리 SC로 얘기를 하면, 내 여자친구가 립스틱을 발랐는데 그게 롬앤이었어요. 그 회사가 아이패밀리 SC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파는 브랜드들은 뭐뭐가 있고, 그게 어느 나라에 어느 정도를 파는데 앞으로 중국이 리오프닝이 돼서 이 정도를 더 팔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쟁사는 뭐가 있는데 중국에 진출하려는 준비는 이러이러한 걸 하고 있어요. 그거를 시장에서는 이 정도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주가가 이런 것 같아요. 실적의 변동 요소는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앞으로 3년 후에 재무제표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라고 재무제표를 추정해서 그려봤습니다 를 매일 하나씩 해요. 그러고 제가 9시 반에 제 직원들이니까 이렇게 얘기 되는데 후드려 팹니다. 물리적으로 때리진 않고, 너 그딴 식으로 해도 되냐? 그거 나한테 설득하려고 가져온 거야? 그거 넌 사고 싶냐?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요. 근데 왜 가져왔어? 그래도 하나를 가져와야 되니까. 그렇지. 하나를 가져오라는 게 4시간 뺏으라는 거냐? 우리 회사 고객들 돈 벌어두라는 거지? 다시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2개를 해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잠을 못 자요. 주말도 없고 설에 이번에 못 내려가요. 그 친구 한번 그런 적 있어요. 제가 미팅이 있어가지고, 팀장님, 그때 출근을 하루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가서 9시 반에 했을 거 아니에요? 가져왔어? 하나를 발표하더라고요. 다음 거는 하나 없대. 아니에요? 없대. 그래서 야, 내가 출근 안 했지 네가 출근 안 했어? 내가 하루에 하나 하라고 그랬어. 김현준의 워킹데이 하나 하라고 했어. 하루에 하나예요. 주말은 하루에 아니야. 하루입니다. 설날은 하루에 아니야. 하루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 정도를 해야 직장인이고요. 전업 투자자는 소득이 없잖아요. 그 친구는 제가 월급을 많이 줘요. 그런 친구들은. 그럼 그거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미래를 예측하는 건 어렵다 그랬죠. 네. 주식이라는 게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 건 어떻게 하라 그랬죠? 분석을 열심히 하라 그랬나요? 아예 하지 말라 그랬나요? 하지 말라고. 아예 하지 말라 그랬죠. 네. 그러면 더 퍼블릭 자산운용 인턴보다
더 빡세게 해야 되는 게 전업투자자인데 돈이 없다면, 큰 돈이 없다면, 근데 큰 돈이 없으시고 전업투자자로 한다면 더 빡세게 해야 되는데 그건 어렵고, 어려운 건 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전업투자자를 하실 게 아니고요. 소득을 만드셔야 돼요. 소득이 없이 전업투자자가 되려면 최소 1년치의 현금 흐름, 내가 소비하는 모든 것, 아까 원리금, 대출 상환 다 포함해가지고 하나도 없어도 되는 돈이 1년씩 있어야 되고요. 또는 그게 배당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아까 200만 원 쓴다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럼 1년이면 대략 2천만 원이죠? 우리나라 평균 배당 수익률이 1% 정도 돼요. 그럼 얼마 있어야 되죠? 20억 있어야 20억. 되죠? 20억 정도 있으면 해도 돼요. 근데 결혼하고 차 사고 집 사고 다 빼고 20억 있으면. 근데 그게 아니면 소득을 만드셔야 되고요. 네. 소득을 만들 때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회사만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자산운용사고, 투자자문사고, 증권사고, 이런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면 사실 저처럼 덕업일치가 되면 좋죠. 근데 그거를 제가 무작정 찾아보라고 하기에는 아직 조금, 입사 기준에는 좀 미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그럼 만들 때까지 계속 전업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가지신 실력과 별도의 능력을 이용해서 취직을 하시고 그 동안에 이 너나위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투자의 실력을 기르시고 그 다음에 투자 회사로 이직을 하시던지 아니면 뭐 정말 꾸준히 하다가 뭐 40세, 50세에 전업 투자자가 되셔도 충분하죠. 충분할 것 같아요. 돈을 저는 이 어린 친구들의 저보다 10살 어려요. 근데 어린 친구들의 가장 안타까운 문제가 요새 어린 친구들은 너무 빨리 부자가 되려고 그래요. 그 어떤 마음에서 그게 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필요가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저 40이고요. 팀장님 43이에요. 그때부터 부자가 돼도 그렇게 늦진 인생이 않아요. 길어요. 인생 길어요. 아시겠죠? 네. 혹시 이 너나위님한테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그럼 세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첫 번째 한 채로 간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다는 말씀이신지 궁금해요. 네네. 그 하나로 가시고요. 주식 투자를 하세요. 열심히. 지금까지 현준 대표님 제 얘기 들으면서 본인이 느꼈던 게 좀 있어요? 어떤 걸 좀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이제 행동이 어렵죠. 네,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맞아. 이러고 어렵지. 있던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근데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나는 이거 얘기 들으면서 뭐 나나 현준 대표님이나 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뭐 우리도 사람인데 우리라고 뭐 모든 하루하루를 다 완벽하게 보내겠어요. 예, 저도 그런데.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거든요. 중요한 건.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내가 완벽하게 해내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성공에 필요한 중요한 요소 몇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걸 저하고 현준 대표님이 진짜 진심으로 말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자기들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뭐 저렇게까지 얘기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방송하면서 솔직히 웃고 재밌게 좋은 분위기에서 인턴님 인생이야 뭐 어떻게 되든 그냥 좋은 얘기만 해주고 덕담만 해줘도 돼요. 근데 결혼한다며. 맞아. 그러니까 나이가 30이고 본인한테 지금 인생을 걸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본인한테 기대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본인하고 같이 인생을 나눠서 짊어맬 사람을 찾지 않을까요? 결혼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좋아하는 거를 꼭 내가 올인해야만 잘할 수 있다는 편견을 내려놓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진짜 현명한 사람들은 오버랩을 해요, 다. 나는 직장인 투자자였다가 전업 투자자 된 사람이에요, 저는. 현준 대표님도 직장인 투자자였고. 네. 그죠? 그리고 대부분의 성공한 투자자들이 다 그렇다면 우리 인턴님도 그런 방식을 벤치마킹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제가 들으면서 좀 느꼈던 게 뭐였냐면은 지금 전업 투자 혼자 하고 있나요?
이게 제가 딱 얘기해 드릴게요. 현준 대표님 아까 현준 대표님 회사 인턴들 얘기 들을 때 어때요? 그리고 제가 직장인 투자자 병행하면서 살 때 제 일상을 얘기하니까 어때요? 아, 못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고요. 네. 아, 이게 필요한 양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해 볼게요. 네. 네. 우리 인턴님이 라면을 끓인다고 쳐요. 그럼 라면을 맛있게 끓이려면 물 500ml를 부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물을 350ml만 붓는 거야. 왜냐면 난 그게 최선이거든. 내 생각에는 350ml까지 붓는 게 너무 힘들고 이것도 힘든데 그래서 나 나름대로 열심히 350ml까지 부었어요. 자, 그리고 라면을 끓여요. 그러면은 어떨까요, 맛이? 짜죠. 엄청 짜죠. 네. 근데 나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데 계속 짠 거예요, 지금.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배워야 되냐? 라면 잘 끓이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어깨 너무 보면 돼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맛있게 끓이지? 아, 물을 저만큼 붓는 거구나. 아, 이렇게까지 물을 부어야 되는구나. 지금 그 기준을 찍은 거예요, 지금. 되게 중요한 거, 이거.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맞아요. 나는 인턴님이 뭐 재능이 없다거나 나는 모르겠어, 그건. 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인턴님을. 근데 중요한 거는 진짜 현실에서 전업투자로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노력의 수준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그걸 알면은 그 다음 문제겠죠. 본인이 하냐 마냐. 근데 지금 그걸 알려준 거예요. 아, 네. 나하고 같이 주식창에서 경쟁할 더퍼블릭 자산운용의 인턴 직원들은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그들과 경쟁해서 이기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겠구나. 그 기준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아, 직장인 투자자로 너 나이? 저 사람 뭐지? 저 사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렇게 알려졌네? 저 사람 실제로 방송하는 거 보니까 아파트 많이 하네? 저 사람은 어떻게 보냈지? 아, 평일 워킹데이로 하루에 4시간을 순몰입을 4시간을 했구나. 주말에 올데이로 토요일, 일요일 이틀 합쳐가지고 거의 30시간을 때려박았어요, 저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주당 50시간을 때려박은 거예요, 직장생활 하면서 투자에다가. 그래서 나는 내가 전업투자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때. 이 기준을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보란듯이. 나중에 2년, 3년 지나서 구해줘 월부에 저 2, 3년 전에 현준 대표님하고 노나이님이 이거 얘기해가지고 알려주셨던 사람인데 저 전업투자로 실제로 시드 한 10억, 20억 만들어가지고 이제 진짜 안정적 전업투자 하고 있습니다. 왜 못해, 그거를. 그런데 본인이 불안하면 직장생활 하면서 해봐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내 동생이면 나는 직장 다니라고 했을 거예요. 여자친구한테 든든한 신랑이 되어주세요. 네. 그래서 더 고민인 거.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야. 마음이 본인도 괴로운 거야, 지금. 여기서 한 10년 이상 산 형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용기 내서 직장부터 잡고 네, 공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10월에 결혼하신다고요? 9월에? 10월이요. 네네. 그 전에 집 파는 거는 부동산 아줌마 아저씨들이 팔아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건 내놓고 그 전에 취직하세요. 네. 그러고 결혼하세요. 오케이? 네. 네. 그 지금 구독자분들이 그러고 계세요. 대답을 잘 못하는 것이 정말 본인이 잘 알고 있는데 그렇지. 뼈를 때려서 고민이 되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는 걸 것이다. 저도 그런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모르지 않아, 절대. 네. 마음에 확 와닿았다면 액션으로 옮기는 게 사실은 부자 되는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거든요. 특징입니다. 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9월, 10월 이전에 취직하는지 정말 지켜봅니다, 제가. 네. 저는 이름을 알고 있어요. 제가 사람인 잡코리아에 검색해 볼 거예요. 주식 투자사라 이런 거 되게 잘해. 네, 이력서가 업데이트 됐는지 안 됐는지 검색한다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결혼 축하해요. 네, 감사합니다. 부자 되는 30대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투자들은 전업 투자하는 그런 뭔가 기준 같은 게 있어요? 그것도 두 개로 나뉘는데 아까 말씀드린 최소한 한 20억은 있는 것 같아요. 주식 계좌에. 네. 그런 분이 대부분이고요.
그런 분들도 저는 사실 좀 공격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음. 그다음에 한 1, 2억 있는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다 깡통차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하지 말라고 어. 후배들한테도 얘기 많이 하죠.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도 전업 투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셔서 네. 제가 해보니까요 5년치 생활비는 현금으로 있어야 돼요. 5년치. 요 부동산 주식은 1, 2년이라면 훨씬 기네요. 네. 왜냐하면 역전세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가야 더 들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전업 투자하려면 거의 다 세금도 있고 보유세나 맞네, 이런 게 맞네.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1년에 그냥 심플하게 1년 진짜 1억 쓴다는 게 아니라 심플하게 1억을 쓴다. 우리 생활비가 세금이랑 막 다 하면 1억 든다. 그러면 5억이 있고요. 5억이 그냥 실제로 내 실제 투자 계좌는 제로인 거예요. 5억부터. 여기서부터 돈이 쌓이면 그 돈 가지고 이제 실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왜냐면 사실 전업 투자에 대한 로망들이 있으신데 전업 투자자들이 가지는 그런 고충들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한 번 한 번이 진검승부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아시고 튼튼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전업 투자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그렇지만 그게 준비가 되면 정말 행복한 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고요.